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저 사람 정말 똑똑한데 왜 사업에 실패할까? 저 사람 막 스펙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스타트업 쪽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돼. 문제를 자기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출신 분들이 이 아이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예. 나와서 그거를 막 한 6개월 정도 막 1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막상 내놓고 보니까 고객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걸 시작하면 또 이미 이제 자금은 다 소진된 상황이고, 내가 여기에 대한 뭐 제품을 잘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점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스타트업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장 오늘 하나 더 파는 게 오늘 하나 더 팔아야지 이제 매출이 생겨야지 투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BP를 넘겨서 연속적인 기업이 되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완성도 있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해줘도 그걸 회사 가서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책을 안 사보고 그냥 목차만 쫙 보신 다음에 거기다 답만 넣으셔도 되게 효과적인 기획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IT 업계 최고 전문가 분들을 만나는 주민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획자 분이신데요. 한성희 심플리파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희입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0년대부터 IT 기획자로 출발을 해서요. 이제 네이버에서 컨텐츠 서비스 팀장이랑 프로젝트 매니저로 한 10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성공한 기업들의 그런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삼성전자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입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스마트 TV 쪽 서비스 PM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기요 쪽과 인연이 돼서 프로덕트 총괄이랑 UX 총괄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가 뜰 때는 이제 빗썸 쪽에서 또 연이 닿아서 빗썸에서 이제 CEO랑 사업관리 실장 같은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2년 반 전부터 심플리파이어라는 스타트업 이제 코칭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인 코치라는 컨셉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아산나눔재단이나 패스트 캠퍼스에서 AI 창업자들 많이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요기요, 빗썸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할 때를 다니셨는데 가장 애착 서비스 한두 개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자식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뭐 모든 서비스들이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이버 자동차 서비스라는 게 되게 애착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멤버들이랑 좀 더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사람들이 이 네이버에서 자동차를 찾을 때는 재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니라 뭐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을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재원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볼 것 같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좀 사진 중심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개편을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 2, 3개월 뒤에는 전체 지표가 한 30에서 50%까지 상승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창업자분 자체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요기요는 그런 IT 쪽 출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은 없어서 그쪽 디자인 이제 한 3년 정도 있는 동안에 전체적인 이제 앱을 좀 더 이제 배민이랑 경쟁력 있는 이제 유저 플로우랑 스타일을 잡는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이제 업계에서 이제 멘토링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플레인 코치로 그러니까 이제 축구나 다른 스포츠에서 보면 같이 뛰면서 코칭해 주는 게 플레인 코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선수 역할을 한다. 이런 게 플레인 코치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엔잡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빗썸을 퇴사하고서 한 몇 달 쉬었는데 그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뭔가 사람들과 서비스를 같이 만들고 이럴 때 되게 저한테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서 아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해야겠다, 업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그냥 훈수만 두거나 컨셉추얼하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플리파이어 전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해줘도 그걸 회사 가서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령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배운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적용할지 몰라서 또 하나는 이제 C레벨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동작을 하려면은 들어가서 각각 이제 C레벨이나 실무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나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지 효과적인 프로덕트가 나오구나라는 걸 알면서 플레인 코치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 회사의 상황을 알아야 또 나중에 책 얘기도 하겠지만 그걸 알아야 실행 가능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회사 상황 모르고 그냥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건 회사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책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사실 제가 대표님을 초대하게 된 이유가 기획자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이 책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시려면 저 밑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아, 저한테는 돈 한 푼도 안 남아요. 이 링크로 가서 사시면 되고 이 기획자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지으신 이유 또 책 제목을 이렇게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좀 뒷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제 책을 쓰는 건 저희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아이템이고요. 사실은 이제 연말까지 이제 뭐 기획자로 시작하기 뭐 이런 컨셉으로 책을 쓰다가 한번 엎었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이제 베타 리딩도 해봤는데 성인님의 인사이트나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고 이제 다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이제 리워킹하고 그런 걸 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나의 기획 방법론대로 기획을 하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저는 기획을 할 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나 이 사업의 목표는 뭐지?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는 누구지?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나고 나서 끝난 뒤에 회고를 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면서 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게 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아예 목차 자체를 그 질문의 순서로 정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책을 안 사보고 그냥 목차만 쫙 보신 다음에 거기다 답만 넣으셔도 되게 효과적인 기획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뭐 주니어나 요즘엔 중니어란 말도 쓰던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방향타를 잡아줄 수 있다. 근데 저도 사실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고요. 한 절반 정도 읽어봤는데 제 채널에도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도 단기적인 목표를 막 세운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사실 그 대표님을 모신 거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표님을 모셨는데 일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저 사람 정말 똑똑한데 왜 사업에 실패할까? 저 사람 막 스펙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서비스는 되게 세련되고 뭔가 인사이트풀하고 뭔가 논리 정연한데 왜 이들이 만든 서비스는 실패할까? 이런 질문을 사실 드리기 위해서 오늘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까 경력이 좋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과거에 뭐 회사 내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이제 그런 네카라쿠베 당토 뭐 이런 데서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왜 이분들은 실패를 하지?를 계속 이제 봤어요. 창업을 했을 때.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해당됐던 얘기고 그런데 이걸 좀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쪽과 이제 그런 IT 기업 쪽 출신들을 좀 나누면,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들은 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정하고
네네.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위에서 정해진 이제 문제나 그런 방향에서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문제를 푸는 데만 좀 더 많이 트레이닝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쪽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돼요. 문제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해보다 보니까 네. 되게 스태틱한 이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가 내한테 이게 진짜 문제라서 문제인 것도 있고, 뭐 사실 비타민과 뭐 그 페인킬러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출신 분들은 그 자기가 생각할 때 페인킬러인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타민이었던 거지. 네. 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다. 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출신 분들이 이 아이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네. 나와서 그거를 막 한 6개월 정도 막 1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막상 내놓고 보니까 고객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또 새로운 걸 시작하면 또 이미 이제 자금은 다 소진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의 문법은 특히 스타트업 창업의 문법은 다른 거죠. 큰 기업에서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나 이미 이제 많은 시장 조사 어디에서 반응하는지나 유통망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창업을 할 때는 그러한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고객들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금 또 두 분류로 나누신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네카라 쿠베 네. 이분들은 이제 물론 뭐 네이버처럼 오래된 기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부터 창업하셔가지고 스타트업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느끼고 난 다음에도 창업을 했는데 정작 이전 회사의 성공을 봤는데도 그 방법을 못 찾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2004년 이때부터 이제 초기부터 있어서 이제 되게 큰 성공의 과정 중에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도 잘 만들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교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친다 요교로 갔었는데, 여기는 문법이 다른 거예요. IT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고객지향적인 완성도라든지 좀 더 내가 여기에 대한 뭐 제품을 잘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점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스타트업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장 오늘 하나 더 파는 게 오늘 하나 더 팔아야지 이제 매출이 생겨야지 투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BP를 넘겨서 연속적인 기업이 되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완성도 있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었던 케이스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글로벌 기업 출신 분들을 좀 영입하면 우리 회사가 되게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구글 쪽에 세일즈 임원을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표께서 우리가 이쪽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 좀 리서치 좀 해와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칭찬받던 대로 막 리서치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 달 반 뒤에 결과가 리서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완성도 있게 이제 막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오고 그럼 뭐 한 달 반 뒤에 또 상황 바뀌어 있을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실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대기업의 문법 그리고 IT 기업 이제 큰 IT 기업의 문법, 초기 스타트업의 문법이 다른 거죠. 비즈니스의 문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뛰어나신 분들이 맞아요. 저는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실행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약간 이제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천재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 스타트업은 고객 베이스로 일을 해.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빨리 개선하고 이제 지표가 올라가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기업이나 대형 IT 기업들도 빡시게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들 면대면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해서 신규 서비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대기업 서비스는 안 되는데 우리가 딱 피상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정말 통신 3사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통신 3사의 IT 서비스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스타트업들이
좀 투자를 좀 많이 받고 하는 IT 그 AI 서비스들은 뭔가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똑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객 조사를 하는데 그 차이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IT 서비스 쪽 진출해서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조직 문화나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대기업은 위에서 결정된 것들이 실무자들끼리 빠르게 실행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할지 말지는 고객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실무자들이 고객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업해서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또 변경하려면 승인받고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IT 서비스를 만들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탑다운과 애자일 방식의 차이 말씀하시라고 요 네.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PO라는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미니 CEO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체계를 아래로 많이 내린 거거든요. 팀 단위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나 이런 것들의 속도가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쪽에서는 약간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장 안에서 확장을 하거나 이런 쪽은 대기업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고 저는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IT 기업들, 거기도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전문화가 되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 디자인만 하고,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 이제 뭐 PM을 하는 사람 PM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리서치 조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거기서는 다 어떻게 보면 차려진 밥상이 있는 형태인데,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하면은 이제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화장실 청소까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뭐 생수도 자기가 꽂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기업 방식으로 하면 이미 이제 실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린하다고 하는데, 린의 뜻이 이제 기름기를 쪽 뺀 최소한의 필수적인, 그래서 이제 린 방식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 빨리 이제 습득을 하고 린하게 계속 실험을 하고 거기서 고객 반응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찾으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목표 지표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달려야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 문법이 다른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처음 이제 대표님을 모셨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왜 스타트업 창업 실패 확률이 높을까라는 높지는 높다라기보다는 실패를 하는가? 실패를 하는가라는 이제 높지는 않죠. 실패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엘리트들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데 조금 인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이미 본인의 성공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이나 그런 환경상에서 성공했던 패턴인데, 초기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이제 시드 단계,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PMF를 찾은 단계, 그리고 프리-A 단계, A 단계, 여기마다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프로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습성은 자기가 칭찬받고 성공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유사 기업의 유사 레벨로 갈 때는 괜찮은데 초기 스타트업으로 가면은 그게 다른 거죠. 제가 이제 네이버랑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하다가 요기요를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삽질을 하고 힘들었던 것처럼.